근데 그게 색감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근데 만약에 원래 있는 할로겐 램프나 이렇게 보면 약간 차갑다 그럴까요? 기계 디지털 느낌이랄까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옛날 전구는 백열 전구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쭉 하면 그거는 네 색감이 좀 달라요. 색온도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명 디자인한 친구는 이거 못 쓰겠다 공연 이거 쓰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뮤지컬에서는 LED 조명을 화려하게 변신하고 시각화하기 때문에 LED에다 움직이기까지 해요. LED 무빙 슉 돌아가고. 근데 연극할 때는 고정식으로 딱 무빙이 아니고 고정해놓고 거기다가 컬러지를 넣어서 색감을 내고 뭔가 근데 느낌이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쫙 이러고 있을 때 이거 들어온 거랑 LED 다 넣어보면 뭔가 차이 느끼겠어요 하면 일반인도 좀 느낌이 다른데요? 어느 게 좋아요 하면 그 선택을 하세요. 이게 있어요. 사람도 색을 보고 편하게 느끼는. 근데 소극장처럼 지붕이 낮으면 위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깨요. 이 컬러지 들어가는 게 좀 덜한데 LED 전구 이렇게 보면 판타지가 깨진다 그럴까 뭔가 좀 감정이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건 있거든요. 역시 예전 기술이 약간 더 감정을 정서를 좀 움직이는 게 있는데 대신 돈이 좀 더 듭니다. 전구가 당장은 근데 결국은 멀리 보면 LED 전구가 더 싸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음향 이런 것도 예전에는 CD로 예전이라는 거 웃기지만 CD로 계속 하다가 요즘도 노트북에 바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USB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로 하다가 지금 다 녹음해서 하기도 하고 녹음과 라이브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도 대극장은 직접 특수분장 등등등 하지만 요즘 소극장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의상을 1980년대 이럴 때는 오히려 연극을 의상을 많이 만들어서 했습니다. 대구 공연에서도 의상 직접 제작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메이저 큰 공연들이 아니면 의상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거의 사서 합니다. 사극이 뭐든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 의상이라든지 시대극이 특별하게 아니면 그 사서 이렇게 섞어서 컨택을 하는 거죠. 선곡을 하듯이 작곡보다는. 근데 음악은 오히려 작곡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의상은 오히려 선택을 해서 많이 하고 왜냐면 예전에는 의상과나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실습으로 해서 이렇게 연극판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패션 산업계에서 돈이 되는 그쪽 진출해버리지 공연예술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연극인들이 미싱도 많이 했어요. 직접 다 할 수 있었던 세트도 직접 다 만들고 다 조명도 직접 다 했었는데 지금은 역할 분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업화가 돼서 자격증 3급, 2급, 1급에서 음향, 무대, 조명 다 마찬가지고 전문화 돼버렸어요. 연극인이 아니고 공연예술 기술 전문가가 돼서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등은 다 극장에 들어간다든지 자격증 딴다든지 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지금 이어지지 않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다 맞춰서 하는 게 마지막 하는 게 리허설이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허설 공연을 근데 리허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테크니컬 리허설하고 마지막에 가서 총연습 정말 실제 공연처럼 다 하는 드레스 리허설까지 드레스 리허설을 보면 공연을 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 실제 공연 보듯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는 관계자나 선배나 누구들은 드레스 리허설 때 모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또 이거를 차라리 그 프리뷰 공연이라는 형태로 묶어가지고 무료로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당히 싸게 혹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기자들을 모시거나 아는 연극계 뭐 누구 사람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극장 공연에서는 뭐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대극장 공연에서의 프리뷰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죠. 공연 첫날은 뭐 잘 아시겠죠.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관객들 받고 밖에서는 로비에서는 기획자가 티켓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극장 안에서는 소극장, 대극장이 약간 뭐 다를 수도 있으나 배우들은 뭐 일찌감치 밥 먹고 분장 다 받고 의상 다 체크하고 리허설하고 공연 직전에 다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테크니컬 리허설 한번 더 돌 것이고 그리고 연출이나 감독들은 공연장 안에 조정실이라든지 아니면 대극장이면 조정실 밖에 나와서 맨 뒤쪽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조명 감독, 뒤에 음향 감독, 무대 감독은 없습니다. 무대 감독은 무대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등대장과 기계 장치를 다 큐를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고요. 조연출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연출가일 겁니다. 맨 뒤쪽에 그 사람들이 큐들을 다 주고 마지막 최종 대극장에서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갑시다 나가든지 뭔가 잘된 공연은 그 한 번으로 큐가 끝나야 됩니다. 연출은. 그럼 나머지는 감독들과 조연출들이 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형 공연도 더 이상의 개입을 하거나 했다면 그게 심각하게 사고가 생긴 거죠. 무슨 사고가 생긴 거고 없으면 감독이 큐하고 난다면 아무것도 없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작가는 그 뒤에 없을 겁니다. 공연 전날 작가는 객석 어딘가에 앉아서 내가 연출 네가 얼마나 뜯어고쳤는지 한번 보자. 네가 한 게 맞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가나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작곡가도 그 속에, 근데 음악 감독이라면, 지휘자가 돼서 뮤지컬이라면 오케스트라 피트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큐를 주는데 옆에서 큐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공연들 배우가 분장하고 저기 조명 감독이네요. 저기서 노트북 연결해서 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저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공연 중에 분장실 대기실에서 나가는 쪽에서 저 배우도 아니지만 사진을 찍었던 경우입니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옆쪽에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볼 수 있는 풍경이 흔히 왜 기억이 티켓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맨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저런 사람들이 왜 무대 극장, 대극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만 보고 이런 모습만 보게 되겠죠. 근데 사실 관객이 볼 수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배우가 분장 의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대 감독, 무대 위에서 무전기와 등을 가지고 있는 대극장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작가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작가는 사실은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작가도 많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연극을 보는 이유 등등을 했었는데 연극을 힐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다. 공연 예술이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예술이라는 게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의 심리적 치료든 뭐가 됐든 오락적 기능이든 그 재미 속에는 내 마음을 치료하는 뭔가 막힌 걸 풀어주는 이게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내 스스로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공연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공연 예술을 볼 때 박수를 친다는 것. 공연 예술은 특히 연극은 매회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박수를 치는 이 관객의 반응이 작품의 질을 바꿉니다. 영화는 박수를 쳐도 작품이 변하지 않아요. 박수 친다고 해서 갑자기 배우가 연기를 더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작품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만 공연, 살아있는 공연에서는 박수 치면 위에서 있던 배우가 왜 떨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부끄러워하다 갑자기 박수를 막 힘을 받는다든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객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마지막 완성하는 건 바로 관객이고 그 관객이 박수를 치면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칭찬할 수도 있지만 박수를 침으로써 공연의 질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더 좋은 공연을 나를 위해서 볼 수 있는 힘이 또 박수가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만족스러운 걸 나 스스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 재미와 감동도 올라가고 당연히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또 힐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효도관광이라는 작품하고 만나지 못한 친구가 공연이 있다. 요 두 공연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작가 작품이고요. 효도관광은 서울의 대한민국 작가상하고 같은 작가분들의 작품이고요. 만나지 못한 친구는 제가 쓴 작년에 초연됐던 공연이고요. 전태일과 조영래 변호사 두 명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옛날 어려웠던 시대에 사람 살면서 인권 이런 얘기 좀 다루고 있어서 어려웠던 시대 그리고 인간의 가치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으실 게 없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집에 언제 가나요? 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희곡 전공은 박사까지가 드라마 희곡 그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극단 생활도 했었고요. 심지어 드라마 이런 쪽에서는 1990년대에는 한국예술이라고 하죠. 보조 출연 바닥에 보조 출연하는 것도 했었고요. 전반에 그 전 과정을 다 했었죠.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예산 확보, 예산 분배. 왜냐면 불만이 1,000만 원짜리 만들면 저한테 왜 개런티가 이것밖에 안 돼요?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열정페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 우리 배우가 4명 예를 들면 배우가 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예산이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주면 800. 그럼 대표님 200 조금 더 가져가서 300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면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럼 10파티 쪽파티 왜 하자 그랬어요? 그래 뭐 그건 그래서 그거 좀 빼고 그 모의사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빼고 조명은 누가 눌러줘? 오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몇십만 차기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조명 달고 디자인 누가 해요? 그거 좀 빼고 소리 사운드 디자인 오죠? 그 디자인 누가 해요? 그거 좀 빼고 그 티켓 받는 이 친구는 그냥 받으니까 그거 좀 빼고 그 포스터 디자인 누가 해준다니까 그거 좀 빼고 그럼 인쇄는 그냥 해주나 돈 줘야니까 그거 좀 빼고 공연 때부터 연습 때 밥은 안 먹었으니까 그거 좀 빼고 그럼 극장은 그냥 극장 안 빌려니까 그거 좀 빼고 전기요금 안 돼. 그거 좀 내고 쭉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현실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정말 좀 웃긴 얘기지만 예산이 풍부하거나 지원을 받는 데서는 일정 금액이 그건 있어야겠지만 그 후배인데 예를 들어 개런티가 한 달 이내 연습하고 공연할 때까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선배가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작품에 갔는데 한 달 연습하고 한 달 공연을 했는데 50만 원, 6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이게 성대 얼마 이게 얼마 이렇게 같은 작품 안에서는 이게 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극단 혹은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통합 예산이 아니고 그 작품별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 제가 이제 이게 불만인 저도 인 잘못됐다 근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단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가장 현실적인 거는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 공간. 그래서 저는 이 수익으로 저희 극장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특강도 온다든지 강의 간다든지 방송도 한 7년 했었는데요. 이게 MBC에 이렇게 매주 출연하는 방송도 계속 한다든지 신문에도 뭐 글쓰는 신문도 쓴다든지 뭐 특별하게 구성 뭐 특강 그다음 강의 뭐 네, 특히 요즘 많은 뭐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월세 집에는 얘기하지 않고 집에는 못해서 이제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왜 집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 이런 뭐 약간 개인적인 고민은 그런 거 예산 편성과 예산 확보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답은 알고 있죠. 공연을 잘 만들고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시랑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데 예술가는 예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술가 사람은 뮤지컬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 문화 도시, 공연 거리 활성화 등등의 이런 포럼하고 그 활성화돼야 된다. 그 거리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의 질이 올라가서 그걸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제 월세 벌기 위해서 밖에 나돌아야 되고 이 공연 연습만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밖에 나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월세를 벌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벌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작품 고민도 하고 쓰고 같이 손을 해서 작품 지루를 연습을 하고 밤새 연습을 해야 밤새 하든지 뭐 어떤 시간을 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월세가 부족하니까 아직 못 냈으니까 가서 뭐 해야 돼. 그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하니 그나마 왜 선배들이 약간 밖에 특강이라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놔두면 후배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깝고 뭔가 이게 조금 약간의 악순환이랄까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아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게 못하고 있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그런 고민은 그거예요. 전공까지는 아니고 뭐 전공도 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